그래서 3분기에는 또 한 번 또 조금 힘든 상황을 겪지 않을까. 미국 시장 전기차가 5월달 데이터가 다 나쁜 걸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테슬라 시장을 다른 완성차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뺏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왜냐면 워낙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은요,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업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2차 전지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이 좋든 아니면은 하락을 하든 여전히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업황이 터나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니까요. 네네. 다음 주가 되면은 6월 전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발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숫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냥 기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팩트를 전달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저는 2분기까지도 쉽진 않다. 어려운 상황은 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원래 투자하시던 분들의 목적이 아마 최소한 26년까지를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명확한 건 생각했던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사람들의 기대값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또는 하이닉스가 계속 신고가를 갈 수 있던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만큼 그 기대값보다 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기대값이 많이 내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기대값 내려온 것보다 이익이 조금 더 하향하려는 이런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전기차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의 양대 축인 북미하고 유럽이 있죠. 그런데 북미에서 연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연초만 해도 연에 뭐 50%씩 성장하던 전기차 물론 차종마다 달라요. 근데 전체 뭉뚱그려서 50% 정도 성장하던 게 지금은 5월달 데이터 나온 게 전체 11만 대로 연평균 13%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야 13%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이미 50%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하면 성장률이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질 건데 역시나 전기차 완성차별로 완벽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누르는 각종 안 좋은 소위 말하는 모멘텀들, 리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슈, 트럼프 당선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계속 트럼프 당선 이슈, 그 다음에 유럽이 사실 지금 굉장히 극우 세력, 극우 정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이 친환경 차 관련된 친환경 정책이 계속 퇴보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유럽 극우 세력이 굉장히 강세를 띠는 거는 최근 이슈긴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계속 안 좋은 뉴스를 3탕, 4탕 계속 재탕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삼성 SDI 밸류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SK온 밸류체인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갈릴 것 같고요. 다 부정적인 뉴스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3조 가까이 수주 받았다가 수주가 취소됐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로 가냐? 거의 BMW의 아주 핵심 우량 고객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게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전극 공정이거든요. 그럼 전극 공정하면 대표적인 회사가 PNT만 있는 게 아니고 CIS가 있고 T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수주가 왜냐면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앞단에 들어간다는 거는 앞으로 다시 캐펙스 투자가 재개된다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극 공정 수주가 PNT 주가가 말해주듯이 PNT가 지금 역대급 수주 이제 2조 가까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조를 이제 수주 잔고를 쌓았고 그 다음에 2등 업체인 CIS가 전년 대비 60% 정도 성장한
전국 공정 수주를 받았고요. 3등인 TSI 업체도 대략 전년 대비 50% 성장한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캐즘이라고 하는 요 단계를 슬기롭게 각각의 배터리 밸류체인별로 하는데 배터리 밸류체인별로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전기차 완성차 데이터 보면 아까 북미는 13% 정도 성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유럽이 중요한데 유럽이 사실은 5월 달에 나라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전년 대비 30%가 줄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망가지니까 그럼 유럽이 다 망가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이 보조금을 없앤 영국은 그래도 전년 대비 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독일만 부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도 보조금을 삭제해서 없앤 마당이지만 그래도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성장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 밸류체인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날 거고 이 배터리 관련된 계속 악재 쏟아지는 거에 대한 뭔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거를 계속 뭐 3탕, 4탕으로 우려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한 부분 관련돼서 4월달, 5월달에 반등 나고 6월달에 또 다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반등 나온 거가 반영되는 게 2분기 실적이니까요. 오히려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반영되는 시점이 3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또 한 번 또 조금 힘든 상황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2분기 때는 지금 바닥론, 그러니까 지금 바닥 찍고 말씀하신 대로 턴어라운드 되겠다는 기대감이랑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신중론 측면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측면이 확인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조금 주가가 오른 다음에 사더라도 안전하게 리튬 가격 반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전기차 판매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GM이 지금 5월달에 데이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GM이 1, 2, 3, 4월 평균치의 50% 증가한 가격인 이제 8,000대 이상을 팔았는데 GM이 원래 예상한 목표 25만 대를 팔려면 월간 2만 대 이상은 팔아야지 연에 25만 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지금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일부 슈팅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잘 갈까요? 네, 저는 상반기에 계속 지금 좋았던 그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가서 너무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에 너무 상처를 스크래치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그 철저한 차별화된 모습은 계속 보일 거고 지금 PNT 계속 좋은데 PNT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삼성 SDI 밸류체인 관련돼서 그 삼성 SDI 밸류체인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삼성 SDI만 연에 6조에서 7조까지 캐페스 투자, 신규 투자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디애나에 지금 코모도 공장이 있는 게 원래 25년 양산하는 걸로 24년 말로 땡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다시 지금 현대기아차 신규 물량,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가 잘 안 되니까 바로 현대차로 신규 물량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북미에서 지금 역대급 시장 침투율 11.2%까지 올라왔고요. 테슬라 물량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 전기차가 마치 다 되게 부정적인 걸로 보지만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워낙 커서 그래요. 50%가 넘었는데 테슬라의 포지션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뒤늦게 뛰어든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LG엔솔은 이미 미국의 보조금 받는 차종의 17종이 LG엔솔 차종이고요. 12종의 차종이 삼성 SDI 차종이고 10종이 SK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치 미국 시장 전기차가 5월달 데이터가 다 나쁜 걸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테슬라 시장을 다른 완성차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뺏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왜냐면 워낙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정말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가 될 전망이고, 무엇보다 기아도 이번에 EV3 내놓으면서 의미 있는 주문량을 네.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GM도 이코녹스를 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중저가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는 것 또한 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 투심, 이 센티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직도 휘발유차하고 전기차하고 대당 가격이 그러니까 평균 가격입니다. 물론 전기차도 엄청 이제 싼 차가 많이 나오면 점점 떨어질 건데 현재로서는 북미를 기준으로 전기차가 53,000불이고 휘발유차가 진짜 싼 거는 30,000불 미만이니까 평균 가격이 10,000불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에퀴녹스나 스텔란티스 새로 나온 시트론 EC3 같은 경우는 25,000달러거든요. 엄청 싸고. 보조금 받고. 네, 보조금 받으면 조금 더 싸지겠죠. 네. 그다음에 캐스퍼 EV, 현대차 캐스퍼 EV가 이제 올해 말에 나옵니다. 올해 말에. 캐스퍼 EV. 그리고 말씀하신 EV3가 지금 사전 예약됐으면 7,000대가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휘발유차의 가격 격차를 줄인다? 그러면 제가 요새 택시 타면은 다 전기차인데 기사분들 물어보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언론에서 너무 전기차 충전소 별로 부족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너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좀 전기차의 장점을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그러면 초기에 그러면 이걸 세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고 여쭤봤더니 그 충전기 사는 거 있거든요. 그게 한 200만 원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한번 사면 그걸로 집에서도 계속 충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전기로. 근데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죠. 이제 그 충전기 꼽아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찌됐건 꼭 충전소 가서 안 하더라도 집에서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 새로운 아파트에는 이미 다 충전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낮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휘발유차의 가격 경쟁이 줄어들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보조금에 의존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아도 차 자체 가격이 싸면 굉장히 휘발유차랑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EV3도 말씀 주셨지만 EV3랑 EV4랑 앞으로 나올 캐스퍼 EV가 소위 말한 요새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 가지고 최첨단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전 단계죠. 아다스라고 하죠.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게 EV3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스 사양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인하한 효과인 거죠. 지금 캐스퍼 앞으로 나올 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GM 에퀴녹스도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결합된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자체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뽑은 것도 전기차를 안 타는 가장 큰 이유가 충전 인프라였고 만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올해 기술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게 충전이라고 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 그 전기차 관련돼서 불편한 상황에 항상 1, 2등으로 꼽히는 게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 부분 휘발유차랑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인프라 부족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지금 하이브리드카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전기차 캐즘 구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카가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는 있는데 업황 자체로만 보면은 하이브리드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에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시적인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카가 잘 팔리니까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지금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카를 워낙 잘 만들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친환경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HEV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카가 온실가스 줄이는 게 휘발유 대비 21%밖에 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55%가 넘는 거죠.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카로 전기차를 대체해서 하이브리드 카로 가면
2030년까지 그 유럽에서 내놓은 친환경 그 기준은 만족을 못 합니다. 더 늘어나겠죠. 2030년이 아니라 2037년, 38년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친환경이란 대전제 기준을 만족을 못 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카를 가장 잘 만드는 도요타도 사실은 새롭게 지금 전기차 신차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 완전 후속 주자였던 도요타 혼다가 새롭게 뭐 LG 엔솔이랑 자기네들 자체 파나소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이랑 계약을 맺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LG와 계약을 맺으면서 전기차로 보폭을 늘리는 거는 하이브리드 차 자체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가격이 전기차보다 월등히 싸면 매력적인데 실제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그렇게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가성비 측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 관련된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 나오는 자동차랑 배터리랑 밑에 배터리 부품 관련돼서 다 그걸 관세를 매기잖아요. 부품은 지금 25%까지 최대 매기고 자동차는 100%에서 지금 200% 지금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세 인상되는 부분이 기존의 중국 전기차 쌌던 저가의 매력을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원래 25% 유지하려고 하다가 상계 관세 적용해서 최대 41%까지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차 관련돼서 생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연기되는 수준이니까 그게 그렇게 막 그 완전히 친환경 차로 가는 대세를 막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캐즘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의 일시적인 인기 현상일 뿐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건 아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